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중국 당국의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국 당국의 규제가 예측할 수 없고 광범위해졌다며 규제 리스크가 명확해질 때까지 중국에 대한 투자를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정부가 집값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경고를 내놓았음에도 가계대출 증가폭이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어진 영향입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이 전 세계 조선 수주 시장에서 중국을 제치고 1위 자리를 3개월 연속 지켰습니다. 지난달 한국 조선업체들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45% 수준으로 중국을 제치고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피해액이 6,9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암호화폐 해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암호화폐 업체 폴리네트워크는 해커들이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바이낸스 체인, 이더리움, 폴리곤 블록체인의 자산을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시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늘 2,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좀처럼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55원까지 터치가 나왔고 또 코스피 시장도 0.63% 현재 구간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하고 오늘도 개인들이 매수해주면서 시장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어서 또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업종들, 종목들 상승하고 있고 어제 쉬어갔었던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은행주들은 상승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과 업종들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 전략 좀 잘 세워보면서 또 남은 한 주도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알아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현재 이 시각 양시장은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하지만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업종이 상승하는 업종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0.61% 낙폭이 보여집니다. 3,223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은 상승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0.13% 오른 1,05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보여집니다. 기관이 1,77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조 1,56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개인 현재 1조 3,097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매수 전환해 주었습니다. 외국인이 68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현재 937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매도세 보여집니다. 795억 원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은행주, 철강주, 게임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반도체주, 크래프톤 관련주가 있습니다. 은행주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저평가 꼬리표를 달고 있던 은행주가 카카오뱅크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주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이미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8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하반기도 실적 개선세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현재 6%대 오름세 보여지고요. 7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B금융 현재 1.91% 오른 5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모처럼 철강주들이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보여졌는데요. 1조 달러 규모의 이번 법안에는 도로 교량과 철도 그리고 교통 시스템에 대한 신규 투자 내용이 포함이 됐다라고 합니다. 세아베스틸, 포스코, 동국제강 같은 종목들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재 1.93% 오른 34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고려제강 현재 11%대 급등세 보여집니다. 2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상승하는 업종으로는 게임주가 있습니다. 게임주 최근 힘을 내기 힘든 상황이죠. 중국에서 정신적 아편이라면서 거세게 비판을 하면서 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 보이면서 해외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도 예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힘을 낼 수 없는 시장인데요. 그래도 오늘은 일부 게임주들 사이에서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신작 블레스 언리시드 PC 게임이 스팀에서 동시 접촉자가 7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해오면서 강세 흐름 보여졌고요. 위메이드도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왔죠. 미르포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라이선스 매출 증가가 실적을 견인해 주었습니다. 바른손 ENA도 메타버스와 엮이면서 강세 흐름 더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오이즈 현재 22%대 강세 흐름이고요. 43,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도 7%대 강세 흐름 보여집니다. 5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늘 하락하는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의 낙폭이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한국 증시는 반도체 업황의 둔화 우려와 또 미국 소비자 물가 경계 심리 등 대내외적인 부담 요인들이 적용을 하면서 오늘 반도체주들이 빠지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반등을 이끌어줬던 외국인들이 또 순매도로 돌아선 것도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1%대 하락세 보여지고요. 7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DB하이텍도 현재 5%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현재 3% 내린 35,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크래프톤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게임 규제 영향으로 크래프톤 주가가 상장 둘째 날에도 여전히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도 일제히 빠지는 모습인데요. 크래프톤 현재 7%대 하락세 보여집니다. 42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와 넵튠, TS 인베스트먼트 모두 2%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특징주는 PI 첨단 소재입니다. PI 필름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가격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PI 첨단 소재 하반기 신제품 효과에 따른 PI 필름 수요 강세와 또 장기 공급 계약으로 연중 풀 생산, 풀 판매 체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11% 오른 6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상승하는 업종들은 은행, 철강, 게임주들이 있었는데 오늘 좀 하락하는 쪽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SK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6%,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좀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요. 반도체주 어떻게 될지도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도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합니다.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1조 원이 넘게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객장 상황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IT 업종에 좀 집중적인 매도세를 좀 집중하면서 1조 원 넘는 매도세,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특히 좀 매도세가 강화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 소폭 매수로 대응하는 모습이 좀 상반된 모습 나타내고 있다.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셀트리온, LG화학, 포스코 등에 대한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루트로닉, 에코프로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카카오뱅크, SD바이오센서, 셀트리온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루트로닉,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방향성이 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차별화된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마찬가지로 지수 행보 속 차별화 장세 지속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여전히 지수 흐름은 좀 정체된 가운데 좀 퐁당퐁당하는 이런 시장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 하락, 그리고 반대론 미국 인프라 관련주라든가 헬스케어 업종, 은행 업종 등의 반등 등으로 양지수 흐름은 모두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 이 하락 우려감이 좀 심하게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전일 이 디램 수요 약화 우려 속에서 미국 마이크론이 급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좀 하락한 점 등이 우리 반도체 업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하락, 그리고 그 외 반도체 업종 관련주의 동반 하락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는 오후 들어서도 지속되는 모습이기는 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 폭넓게 봐야 되는 점은 맞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아직 피크아웃 논란을 논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내년도라든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동안의 호조세가 좀 꺾일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 시 보유자분들은 반등 시 매도라든가 신규 매수는 어느 정도 바닥권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하는 이런 관망세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미국 인프라 관련주라든가 코로나19 관련한 수혜 기대감에 이 헬스케어 업종의 강세가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 미국 상원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했다는 소식 등에 따른 기대감 등의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현대일렉트릭, 포스코, 세아제강, 두산바페, 진성 TC 등의 반등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통과 소식, 상원 통과다라는 점에서 최종적으로는 미국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시행이 된다라는 측면을 고려하시면서 오늘 상승에 좀 쫓아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은 남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이를 파악하시는 게 좋을 듯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 계속 급증에 따른 헬스케어 업종의 강세도 좀 부득이하게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 당연스레 진단키트 관련주의 강세, 하지만 과거와 다른 점은 CGN이라든가 수젠텍 등 초기 강세를 이끌었던 종목보다는 그 외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반등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B 바이오센서, 진매트릭스, 그 외 CGN 등의 반등이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ST 바이오센서는 오늘 좀 주목이 되는 종목인데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 또 반도체 업종의 하락에 대해서 반등시 매도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인프라 관련주, 코로나19 관련주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지금 오늘도 우리 시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거래소 지금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5거래일째 코스피 하락이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해주고 있고 개인들은 1조 원 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 좀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오늘 시장에 있어서 단연코 화제는 SK 하이닉스의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들이죠. 일단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하락한 사실들은 다 아시고 계실 그럴 사실로 미뤄 짐작을 하고요. 일단 미국발 뉴스가 별로 좋지가 않죠. 반도체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생각보다 우리가 소비가 좀 더뎌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도 언급하셨다시피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수많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반도체 업황 호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에 미흡하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점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그만큼 얼마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봐왔던 시각이 잘못됐다라는 게 좀 드러났다라는 거. 이게 누구가 잘 맞추고 잘 못 맞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은 항상
생각 외의 변수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잘 적응하는 것도 투자의 실력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반도체 삼성전자도 7만 전자까지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올라줘야 되고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올라줘야 된다라는 모습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날 확인된 바가 있는데요. 여전히 그런 것들이 약하게 된다라면 지수는 다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지수의 조정폭이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빠지는 것 대비해서 지수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플랫폼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점도 시장의 변화를 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IT가 오르면 지수가 오르고 IT가 빠지면 지수가 빠지는 그런 형국에서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강해지면 움직이는 면들도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변화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특징은 시장에서 아무래도 백신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어저께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은 이제 셀트리온 3인방 이런 것들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을 시장에 전반적으로 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코로나 전국 상황에서는 그전에는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제 2,000명 시대를 맞아서 국산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일회용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백신 같은 경우 꾸준히 영업이익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죠. 여기에 크래프톤이 연이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 있어서의 이제는 IPO가 쉽지 않다 이런 모습들을 또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은 좀 다소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지금 개인들 분들께서 1조 넘게 현금을 소진하고 있는데 현금을 소진하기보다는 현금을 오히려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향후 전략에 있어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는 언젠간 다시 반등을 나타내겠죠. 그럴 때 사고 싶은 종목들이 많을 때 현금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섣불리 물타기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향후에 지수 상승을 대비한 현금 보유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영주 소장님이 굉장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귀담아 들을 법했던 게 지수 변동성이 지금 적습니다. SK하이닉스 많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이제 지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플랫폼 업종들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의 판도가 좀 변화되고 있다라는 점, 지수 지금 좀 지지부진할 때 현금 보유하자라는 점 잘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시장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지난주 후반에 4분기 국채 발행 일정이 나왔는데 테이퍼링 시기가 좀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지금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채 발행 일정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이 테이퍼링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 아마도 이번 국채 발행 일정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제가 계절적으로 항상 증가했었다. 4분기는 증가하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외로 이번에 증가하는 것이 전달 대비는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대비는 각 월마다 줄어들었고 다만 발행량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만기되는 물량보다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위축되는 물량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발행 규모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정상적인 규모로 환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전 분기 대비 각 월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3분기 같은 경우는 7, 8, 9월인데 그거하고 비교되는 10, 11, 12 이 각 7월과 10월 비교하고 8월하고 11월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그 월마다 전 분기의 각 첫째 달, 둘째 달, 세 번째 달이 각각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테이퍼링과 연결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장은 이제는 미국 재무부가 테이퍼링을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옐런 장관이 파월 의장 역할을 대신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이 테이퍼링은 페드가 결정할 테니까요. 그래서 재무부 쪽에서는 보조를 맞추는 정도,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테이퍼링을 해서 페드의 시장 개입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페드가 개입할 물량만큼을 재무부가 미리 좀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분기 대비 감소한 물량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11월, 12월에 월 한 180억 달러 수준, 각 월에 180억 달러 수준이 좀 줄어든 것인데 지금 개입하고 있는 물량을 생각해 보시면은 월 1,200억 달러 수준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은 페드가 테이퍼링을 어떤 내용으로 진행시킬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시기는 11월부터 예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용은 현재 월 1,200억 달러 수준에서 한 180억 달러 정도를 줄여들여서 1,000억 달러를 일단 축소하는 그런 결정이 11월부터 시행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페드 인사들도 점차 테이퍼링 쪽을 넘어서 금리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단순히 국채 발행 계획만을 보고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실제 발행 물량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할 수는 없는 논리입니다. 그냥 중요하게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고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장과 소통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분기에 만기 돌아오는 물량보다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보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부담은 조금 줄어드는 게 사실이고 만기보다 줄어드는 그런 물량들은 아니지만 전분기 대비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하고 소통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더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보시면은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분기별로 이렇게 증가 추이를 뽑아봤습니다. 그래프를 만들어봤습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를 이렇게 쭉쭉쭉쭉 보시면은 계속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작년에 갑자기 확 증가해서 가장 큰 키가 작년 4분기입니다. 1조 2,160억 달러가 발행이 됐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좀 작아졌죠. 한 반토막이 난 겁니다. 한마디로 7,030억 달러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물량이요. 발행 규모 특징을 살펴보면은 2분기 키 큰 것보다 절반 규모로 좀 축소가 됐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특징은 제일 큰 키 이후 보시면은 계속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죠. 근데 2분기에는 감소돼도 너무 감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거 계절적 요인입니다. 각 2분기는 그 해에 가장 적은 물량입니다. 왼쪽 쭉 가보시면은 제일 말도 안 되게 작아 보이는 것이 다 각 연도의 2분기입니다. 그래서 저게 좀 비정상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지금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월별 추이도 한번 제가 살펴보면은 이번에는 핑크색으로 이제 막대를 그렸는데 보시면은 중기물 국채 발행 규모 이제 월별 증가 추이가 제가 파란색 박스권으로 표시한 게 있고 붉은색 박스권으로 표시한 게 두 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푸른색 박스권으로 표시한 것이 테이퍼링 이후에
그 연말, 작년 연말이고 지금 붉은색 박스권이 갑자기 더 커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저게 최대 발행량은 푸른색 박스권이 아니라 올 2분기가 저렇게 더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2분기에서 막대기가 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래프는 중기물 국채 발행 규모거든요. 그래서 단기물을 줄이고 중장기물을 많이 발행하는 그런 듀레이션을 길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저게 많아 보이는데 전체적인 단기물, 중기물 다 합치면은 2분기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죠. 단기물 물량이 다 중기물로 몰려와서 저렇게 좀 키가 커 보이는 것이고 가장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맨 오른쪽의 붉은색 박스권이 저 푸른색 박스권보다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테이퍼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11월부터 테이퍼링 시작 가능성이 이제부터 시장 쪽하고 소통이 시작이 된 것이고 미국 재무부가 그러한 수치로 보여준 것을 페드가 최근에 자료를 조금씩 흘리면서 또 코멘트도 하면서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놀랄 일이 아니라 소통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미국 시장 쪽은 안정적으로 갈 확률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도 미리 선제 조치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뽑아내고 배포를 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테이퍼링 쪽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쪽에서 규모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금리가 연동되고 있는 채권들, 그러니까 FRN이나 또 팁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량을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은 미국 재무부가 강세를 보이는 채권 쪽은 계속 발행 물량을 늘리고 있다. 이 점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재무부가 재테크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듀레이션을 늘리는 그것과 더불어서 종목별로 또 증감을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은 미국 재무부나 페드가 흔들릴 가능성은 전혀 없고 이것은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계속해서 연준은 시장이 나타내는 지표들을 열심히 힌트를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도 올 연말쯤에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충분히 이제 힌트들을 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테이퍼링 이제 곧 시작될 예정인데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금리는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하게 되면 국채 금리는 상승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떤 원인으로 작동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테이퍼링을 하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거 그런 모습이 지금 진행되면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또 하나는 공급량이 좀 감소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는가 채권 가격이 또 조금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채권 가격의 하락이 달러 유동성의 감소하고 더불어서 지금 유동성 흐름이 좀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월 들어서 흐름이 미국 자산시장에서도 약간씩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흔들린다 이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동방 강세를 보이던 모습 속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글로벌 유동성은 약간 좀 악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것을 8월 미국 자산 가격 추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자산 가격 추이를 주가지수 제 3대 지수 있죠. 다우하고 S&P하고 나스닥하고 그다음에 달러, 그다음에 채권지수 이렇게 해서 뽑아봤는데 8월 들어서 지금 그동안의 모습하고 달라지는 모습이 빨간 박스권으로 제가 표시를 한 것입니다. 다른 주가지수 같은 경우야 지금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위에 세 개의 그래프는 계속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예전에는 같이 움직이던 달러와 채권이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게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동방강세일 때는 미국 시장이 베스트지만 보통의 경우 저렇게 반대로 가는 게 정상적이다. 그리고 저 반대로 가는 상황 속에서 달러가 강세가 되고 국채가 좀 약세로 돌아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유동성이 전체적으로 축소되는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가 국채 가격 하락에 뭐 반대되는 모습으로 계속 반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이 아니라 저런 모습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실제로 유동성이 악화가 되는 그런 흐름이고, 국채 입찰 시기에 전에도 표를 이제 채권 가격 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4월부터 7월까지 나타났었던 그 반전된 흐름이 어떤 것이었냐면, 입찰 시기마다 오히려 국채 가격이 상승을 보였었던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번 주부터 국채 발행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국채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은 지금 4월부터 7월까지 나타났었던 흐름에서 8월은 여러모로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7월보다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글로벌 유동성이 좀 악화되는 흐름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저 수치로 저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머징 마켓은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를 지금 기대하기 힘든 모습이고, 오히려 더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국채 입찰 일정 감안한다면은 지금 10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내일 12일까지가 좀 물량이 큰 참년물, 10년물, 30년물이 대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8일부터 20일까지가 20년물, 그다음에 30년물 팁스, 그다음에 24일부터 26일까지가 2년물, 5년물, 7년물 이렇게 좀 약간 짧은 그런 일정으로 좀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달러 유동성이 흡수되는 요인들이 지금 계속 대기 중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도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달러 유동성의 좀 부족 현상은 이번 달에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반전 포인트는 글쎄요, 잭슨 홀 미팅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반전이 될 수 있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때에 대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뉴스에 반락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면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중장기적으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달러 약세를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유동성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신인도나 펀더멘탈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달러 강세까지 원달러 강세를 좀 안 좋게 보거나, 그래서 위기, 급락 가능성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데, 정체되어 있는 시장이 좀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캔들 카운팅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증권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몇 주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 이거 카운팅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죠. 한번 해보시면 놀라울 것입니다. 1월 둘째 주 이후에 계속 옆으로 기면서 지금 이번 주가 31주째 조정을 보이고 있고, 4월 이후에는 3,100에서 3,300포인트 사이에서 18주 동안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급락 가능성은 없고 악재가 녹아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개선돼서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달러 유동성 자체가 지금 변화 모멘텀이 중기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면, 지금 당장 기대할 것은 없다. 다만 조금 더 기대를 해보려고 한다면 잭슨 홀 미팅 이후에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가, 그것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유동성이 약화되면서 지금처럼 이 강달러 기조가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큰 변동성은 아니지만 당분간은 좀 이어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또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이 좀 좋지 않은 모습 국내 시장에서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빠른 전환은 힘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빠른 변동은 힘들고 8월은 좀 보수적으로 잘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아까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관론보다는 조정이 길어지고 글로벌 유동성은 좀 악화된 흐름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이머징 마켓 투자 메릿이 살아나고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어떤 조건일까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미국 국채 가격하고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 동향을 뽑아봤습니다.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의 상승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만이 상승을 이끈 게 아닙니다. 저 붉은색 박스권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같이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강한 장세가 나타났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근저에는 푸른색 저 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달러가 하향하고 있는 모습, 중기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붉은색 원화가 강세를 보였었던 그 시기입니다.
저 조건이 맞아야지만 외국인이 들어온다라는 것이고 저 지금 푸른색 선이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 국채 가격인데 저 국채 가격이 조정을 지금 맨 끝에 보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저게 올라가면서 달러 유동성이 반락이 되면서 이 푸른색 선이 또 반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푸른색 선하고 붉은색 선의 저 스프레드, 저 차이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붉은색 박스권 이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일단 푸른색 선이 옆으로 기면서 같이 붉은색 선하고 이 스프레드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달러가 갑자기 약세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머징 마켓 자산이 추세적 강세를 보이긴 힘들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저 스프레드가 좀 축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미국 국채 가격이 좀 하향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되는 것인데 지금은 동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변동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개선 흐름을 기다릴 희망하기는 좀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 유동성하고 채권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그 모멘텀은 8월 말에 잭슨홀이 가장 큰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 모멘텀, 그러니까 반전보다는 뉴스 때문에 좀 완화되는 흐름 정도가 나타나줘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좀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여기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미국 자산 쪽은 강세를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 아쉬운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미국 자산 비중을 조금 더 늘려주는 미국 자산 위주의 투자는 조금 더 제고하고 코스피 쪽은 기간 조정에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8월 후반부까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 들으시기에는 다소 좀 아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일단 8월 말 잭슨홀 미팅까지는 조금 이런 모습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미스터 복구왕으로 이어집니다. 미스터 복구왕의 김혜연입니다. 서울경제TV 밤방송 주유소에서 위원님들이 바닥난 여러분들의 포트를 복구해 나가주고 계신데요. 매일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어떤 분들의 총 누적 수익률이 가장 좋은지 또 개별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 순위까지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총 누적 수익률 베스트 3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3위 이주현 위원님께서 차지해 주셨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긍정적인 수익 달성해주고 계시네요. 현재 91.64%의 총 누적 수익률 달성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2위 확인해 보시죠. 정재훈 위원님이 2위 자리 굳건히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 107.1%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위 확인해 보시죠. 네, 복구왕이시죠. 허반석 위원님께서 1위 또다시 차지해 주셨습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 113.79% 달성하고 있고요. 전일보다 한 종목이 더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 종목들의 순위도 확인해 봐야겠죠. 정재훈 위원님의 한라홀딩스가 5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새롭게 5위 자리에 올라왔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7.86%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4위는 허반석 위원님의 이마트가 차지를 했습니다. 전일 5위를 기록을 했는데 4위로 올라왔습니다. 성수동 본사 매각설 나오고 있죠. 이 같은 소식에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현재 12.36%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3위도 허반석 위원님의 종목이 차지를 했습니다. CJ제일제당이 차지를 했는데요. 식품과 바이오 사업의 순항 덕분에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수익률은 13.63%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위는 이지환 위원님의 LX세미콘이 차지를 했습니다. LS세미콘이 올해 매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2, 3분기에도 실적 상승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LG그룹을 위주로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계열 분리 후에 고객 다변화 흐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14.02%의 수익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1위 허반서 위원님의 삼성 SDI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삼성 SDI의 미국 공장 진출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강세 흐름 더해 나가고 있죠. 현재 24.53%의 수익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107%의 총 누적 수익률을 달성해주고 계신 정재훈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에 편입된 종목 한국전력이 4%대의 수익을 챙기면서 익절했습니다. 7월 7일에 편입된 종목 엑세스바이오 17.46%의 수익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했고요. 6월 10일에 편입된 종목 비트컴퓨터 26.36%라는 높은 수익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7월 13일에 편입된 종목 HLB도 22%대의 강한 수익을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했고요. 포트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7월 28일에 편입된 종목 명신산업이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 주면서 강세 흐름 보였죠. 어제 또 새롭게 목표가 터치를 하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수익률 22.67% 챙겨냈습니다. 5월 18일에 편입된 종목 현대엘리베이와 2.38% 수익 챙겼고요. 6월 8일에 편입된 종목 아난티도 5%대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남북 경협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오늘 남북 경협주가 소폭의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익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한라홀딩스도 7%대의 수익을 챙겨주고 있네요.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에 편입된 종목 이화공영은 현재 소폭의 손실 구간이고요. 오늘 편입된 종목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플러스권입니다. 0.22%의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네, 정재훈 위원님 한 주 내내 100%대가 넘는 총 누적 수익률 달성해주고 계시죠? 넷포트도 빨갛게 물들여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대화 나눠볼 수 있는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랭킹 상위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계신 이주현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에 편입된 종목 동신건설 14% 수익을 챙겼습니다. 목표가 달성했고요. 4월 19일에 편입된 종목 삼익THK도 14%대 수익 챙기면서 포트 제외가 됐습니다. 6월 18일에 편입된 종목 서한기계공업 15%대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7월 6일에 편입된 종목 CJENM 26%대가 넘는 수익을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에 편입된 종목 YJM게임즈도 16%대의 수익을 챙겼고요. 6월 28일에 편입된 종목 태경BK 32%대가 넘는 높은 수익을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현재 손실 구간이죠. 그래도 전방 수요 회복으로 외형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선적 지연 등의 이슈도 해소가 되면서 하반기 추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와주고 있습니다. 5월 10일에 편입된 종목 안랩도 현재 3%대 수익 구간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에 편입된 종목 광주신세계는 불발됐던 복합 쇼핑몰 유치를 위한 시민단체까지 조직이 됐다라고 하죠. 현재 5%대의 수익을 챙겨주고 있고요. 6월 8일에 편입된 종목 한라홀딩스는 2%대 손실 구간입니다. 8월 9일에 편입된 종목 대웅제약 현재 0%대 손실인데요. 올해 최대 매출액과 R&D 규모 경신해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주현 위원님은 정말 오랜 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챙겨주고 계신데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위원님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링크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은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방송이죠. 마감 임박에 또 출연을 해서 종목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들려주신다 하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시청해 보면서 종목 고민도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총 누적 수익률 베스트 3와 또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 순위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또 주유소에서 최재현 위원님과 이주연 위원님이 출연을 한다라고 하죠.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주유소도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미스터 복구왕이었습니다.
네, 미스터 복구왕까지 살펴보셨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코스피도 0.6% 정도의 하락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증시만 좀 부진한 오늘의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에서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 봤을 때처럼 외국인들이 신흥국 중심으로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 수급이 들어올 만한 이렇다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오늘 1조 2천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물량을 거의 다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기관들만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둔화되고 코스닥은 조금 더 강세 보여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오늘 뭐 종목별로 봤을 때도 대형주들은 좀 다소 둔화가 됐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하락세가 삼성전자가 2% 정도 하락하면서 78,600원 다시 7만 전자로 내려왔죠. SK하이닉스는 이제 12만 원, 11만 원 이하로 내려가서 10만 5천 원 정도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67%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오후장 마감 때까지 전략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님이 저희 월요일과 금요일에 오늘장 내일장에서 증시 인사이트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또 수요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증시와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공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제가 현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그리고 투자 전략인데요. 이 부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또 한 번의 이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되는데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기보다 문자 번호로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오늘 저녁 8시입니다. 이제 매주 수요일에 증시 인사이트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이지환 세 글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잠시 후에 마감인 막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또 문자로도 샵 0082번으로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인 막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